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은 결국 절박한 위기에 빠졌다. 2. 중국은 기술 훔치기다. 3. 현대차그룹, 인도에서 빛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신라카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중국의 반도체가 결국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강자로 꼽혔던 중국 국영기업 YNTC가 위기의 갈림길에 선 건데요. YNTC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보다 적층 기술만큼은 비교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수년 내 시장에서 도태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NTC는 작년에 미국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오면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는 물론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수급도 힘든 상태입니다.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YNTC가 2년 안에 3D 낸드 시장에서 사양길을 걸을 것이라며 이런 영향으로 낸드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도 올해 31%에서 2025년 18%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장비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YNTC가 기술 로드맵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거란 겁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YNTC는 결국 중국산 장비로 첨단 3D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쪽으로 울며겨 잡먹기로 계획을 수정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YNTC가 우당산이란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 엑스패킹 낸드 플래시를 제조한다며 중국 공급업자들과 협력하는 식각 장비를 만드는 베이파와창에 발주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선 YNTC의 움직임에 대해 현재로서 양질의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 없기에 소용없을 것이란 냉담한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빠진 중국 반도체가 결국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며 위기를 모면하려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는데요. 급기야 최근 한국 반도체 공장에 사냥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제가 본격화하면서 최근 반도체 업계에선 핵심 기술 정보를 노린 중국의 탈취 시도가 부쩍 빈번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을 향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두드러진 상황으로 심지어 불과 얼마 전에도 삼성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시도가 또다시 발생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앞서 17일 삼성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지난달 회사 등요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직원 A씨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엔지니어인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는데 A씨는 일부 자료를 자신의 또 다른 외부 메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고 있다가 멀미를 잡혔습니다. A씨가 유출한 정보가 해외 경쟁사로 유출됐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지만 여러 사례를 총합해 봤을 때 이번에도 중국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삼성은 작년에도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골머리를 앓았었다. 작년엔 해외여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한 직원이 핵심 기술이 담긴 중요 자료를 화면에 띄웠고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협력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또 다른 직원도 회사 핵심 정보를 담은 사진 수천 장을 보관하다 적발돼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초엔 삼성 자회사인 세메스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세메스의 영업기밀인 반도체 숨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을 이용해 장비 설계 도면을 만들어 장비를 제작한 뒤 이를 중국 경쟁업체와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팔아넘겼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술은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로 드러나면서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렇듯 최근 들어 중국의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빼돌리는 인력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첨단 기술을 빼내 팔아넘기고 있는 만큼 가중 처벌의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스파이 행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은밀하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 간부 A씨가 삼성, SK하이닉스 공장이나 사업 주변을 서성이며 반도체 개발 분야에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현장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한국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대체로 일정하다며 퇴근 시간에 엔지니어들을 접촉해 기존에 갖고 있는 연봉 이상을 제시하고
중국 쪽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하자고 은밀하게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이런 인력 빼가기는 외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기술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의 중국의 해외 인력 영입 방식은 주로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을 포섭하거나 미국의 헤드헌팅 회사를 설립해 관련 인력을 정식 채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런 방식의 인력 채용이 어려워지자 중국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됐고 한국이 새로운 인재 물공간이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대담해졌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삼성 사옥 앞에서 뻗치기를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대놓고 현재 연봉의 3에서 4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급여를 제시하면서 이직을 제안하고 있는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재취업 제한 내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규를 우회하기 위해 반도체와 무관한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에 한국 엔지니어를 취업시키고 기간 제한이 풀리면 정식 채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내 반도체 업계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한국 엔지니어에게 가짜 명함을 만들어줘 건망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한국도 반도체를 처음으로 국가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해 기술 유출을 엄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등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 전략 산업위원회를 여 반도체 등 세계 산업의 15개 국가첨단 전략 기술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별 가운데 반도체 분야가 8개로 가장 많은데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입힙니다. 이로써 메모리 반도체 D램에 해당하는 설계 공정 소자 기술 및 적층 형성 기술, 비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 설계 공정 소자 기술, 패키징의 시스 반도체형 패키지에 해당하는 공정 조림, 검사 기술 등이 국가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네덜란드의 아즘도 중국의 기술 탈취를 적발했을 정도로 사실 현재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2월 노광 장비업체 아즘은 중국 법인에서 중국인 직원이 독점 기술 관련 정보를 빼돌렸다고 밝히는 등 기밀을 탈취당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아즘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 핵심 장비인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슈퍼을로 통합니다. 중국에는 지난 2019년 네덜란드 정부 제재로 판매하지 못했지만 전 세대인 더부 장비는 계속 공급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기술 도둑질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최근 네덜란드도 자국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사실상 자국 기업 반도체 장비에 중국 반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도 중국의 기술 도둑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조차 중국에 털리면서 그 심각성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낸 전직 엔지니어가 연루된 첨단 기술 탈취 사건 5건을 적발하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애플에서 일하던 왕 웨이바오는 이듬해 퇴사하면서 훔친 기밀 문서를 들고 중국으로 도피했는데 애플 측은 그가 퇴사 직전 대량의 기밀 정보에 접속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 와중에 소름 끼치는 건 현재 그가 중국 자율주행차 업체에서 멀쩡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지낼 수 있는 건 외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에 중국 법원도 한통속이기 때문으로 중국의 황당한 법 체계가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법원은 단순히 탈취 차원을 벗어나 아예 원천 기술과 특허를 가진 외국 업체들에게 오히려 특허 침해 혐의를 씌우는 등 더더욱 악나는데요. 실제로 2018년 엑스선 제조사 AS는 중국 기업 류크텍이 자신들과 똑 닮은 제품을 내놓자 중국 특허 11기구에 지재권 무효 신청을 했지만 결국엔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 중국에서는 법원에서 조차 중국의 특허 침해를 공식 허용해주고 있는 건데 하다하다 이제는 법원까지 동원해 외국의 기술을 탈취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기술 도둑질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중국의 행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술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을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19년 51만 대였던 인도에서의 차 판매량은 지난해 81만 대까지 3년 새 59% 늘었지만 반면 같은 기간 중국 판매량은 91만 대에서 34만 대로 63% 줄었습니다. 여러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대중국 수출은 흑자는 커녕 수출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 문제가 많다. 이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을 잃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가 아닌 4대 대치 이후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표적으로 찍힌 한국 기업들의 상품의 매출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되자 인구, 대국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중국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신설 범인 수는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유럽, 동남아, 아시아, 미국, 러시아,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손을 뻗치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5% 내외로 이 수출국인 미국보다 항상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지면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간 반면 대미 수출 비율은 17.9%까지 올라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입니다. 최근 대중 수출 감소는 미중 갈등, 반도체 불황, 중국의 경기 부진과 내수와 정책 및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 불매 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는데 그에 대한 대체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우연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대중 수출이 2018년 1221억 달러 약 214조 원에서 2022년 1558억 달러 뒷걸음질하는 동안 대미 수출은 727달러에서 1098달러 억로 51% 늘었습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을 얻고 빠르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이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성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성과 중 몇 가지의 예를 대략 보면 현대차 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 자동차 178만 대를 팔았지만 중국의 4대 보복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2022년에는 34만 대로 수직 하락한 상태로 거의 5배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웬만한 회사 같았으면 무너질 위기였지만 현대차는 중국에 투자할 비용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미국 등 뒤에 제3의 시장과 고급화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식품의 대표격인 CJ도 한한령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CJ그룹의 미주 사업 매출은 2017년 1조 1698억 원에서 2022년 무려 8조 2854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이던 중국 활동이 막히자 IVS, YGJYP 같은 회사들은 중국 대신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을 개척해 사상 최대 실직을 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볼식시켰습니다. 세계 2경제 대국이 된 후 중국은 경제와 무역을 정치 외교식 7회 때 삼아 많은 나라를 상대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지목해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시장을 걸어 잠그면서 곧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휘청일 것이고 따라서 한국을 더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국내의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도 다른 글로벌 지역으로 방향을 바뀌 마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중국은 실패한 목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에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정서는 변하고 있다고 WSJ 평가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중국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이 전세계 상위 세계 시장이라고 대답한 미국 회사의 비율은 45%였고 중국에서 향후 5년간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2020년부터 부쩍 늘어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매력이 줄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진로를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탈탈 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6월 9일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다고 한 블룸버그는 이 같은 탈중국 움직임이 최근 수십 년간 한류, 화장품, 패션의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크게 배딩해온 한국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서 큰 변화 시체인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멀게는 2016년 한국의 4대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보복, 가깝게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과 공급망 훼손, 특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휘둘리는 등으로 물악시성이 커진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재정비와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생존력이 강하고 미래를 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업들을 중국, 이탈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엑소더스의 기폭제가 됐다면서 이는 중국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국을 건드린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살면서 마케팅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해온 한국인 사업가는 블룸버그의 차이나 리스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트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 고 불만을 얘기했고,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터진 후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추고 있고 인건비는 2012년보다 60% 이상 급등하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3천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는 리스크에 미국의 제재로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탈중국이 기폭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죽급했으면 연일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과 달리 투자 설명회를 한국에서 열며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1년 12월 조사에서 국내 131개 기업 중 86%가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가장 큰 우려 원인으로 꼽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미중, 무역 갈등 강화된 환경 규제 높은 생산 원가 등을 문제가 있는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위 290억 달러에서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현지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생산비용 상승 38%, 경쟁 심화 22%, 미중 갈등 16%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가 오래전에 비해 몇 배가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인도나 베트남보다는 인건비는 비싼 편이지만 일단 그들보다 기술력이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생산 단가상 유리한 면도 있는 장점이 있는 면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기업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이 아직 적지 않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현실을 접하고는 중국 정부나 중국인이 목리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코트라나 중국 한인상공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런 중국의 탈중국의 영향을 받아 의기론까지 나왔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을 어렵지 않게 넘겼듯이 탈중국은 중국이 당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인터뷰에서 세계 1, 2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가? 위기에 강한 한국입니다. 얼마 전 하나투셀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 최고의 패널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에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태양광 브랜드 분석 기관인 슬라 리뷰스와 신재생에너지 인증기관 넵셉이 주도한 2022 태양광 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지 태양광 설치 기사 중 66%가 가장 선호하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는 바로 하나투셀이었습니다. 하나의 뒤를 이어 중국 렉, 캐네디언 솔라, 캐나다 시팝솔라 등이 인기 브랜드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 설치 기사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큐셀은 미국에서 고출력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 2, 피크 듀오 시리즈를 선보여 현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큐피크 듀오는 스몰갭 기술을 적용해 셀과 셀 사이 간격을 최적화하고 모듈 발전 효율을 높인 제품인데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기준보다
2에서 3배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나큐셀은 글로벌 시험 인증 업체 투보일 아일랜드 신규 태양광 모듈 품질 검사에서 태양광 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큐셀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북미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태양광 하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밸류 체인을 독점하며 점유율 80% 이상을 자랑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태양광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특히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율 30%를 뛰어넘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팬덤 태양전지 개발은 현재 총성 없는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2026년 팬덤 태양전지 전환을 위한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는 한편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태양광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태양광이 미 인플레이션법, 제1화의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국에 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과 미국산 부품에 최대 4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미국에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여기에 필요한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마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수혜는 특히 한국 태양광 기업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떠오른 곳은 현재 미국에서 3조 2천억 원을 들여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하나큐셀입니다. 하나큐셀은 현재 짓고 있는 조지아주 달튼 태양광 모듈 공장의 생산량 5.17W에 더해 내년까지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해 생산 능력을 8.47W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사이 태양광 사업은 국내에서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태양광은 북미 시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투셀의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의 점유율은 33.7%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유율 수치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였습니다. 즉 미국 태양광 시장은 지금도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일하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태양광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맞은 반면 미국 시장을 잃게 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몰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패널뿐만 아니라 ESS도 중요합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문제는 중국산 ESS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ESS는 전기 생산량이 기후에 따라 들쑥날쑥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주로 설치되는데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ESS에서 핵심 설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화재의 주원인으로 ESS에 장착된 중국산 배터리가 지목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땅에 엄청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지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중국은 최근 태양전지셀의 주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자 태양광 발전 용량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가 중국산 패널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했을 정도로 중국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패널 공급망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자 세계 각국은 중국 내 생산 거점이 집중되어 있어 만일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태양광 전체의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전 세계적인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한국 기업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주도하던 태양광 시장의 한국의 기술력과 특허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엄청난 호재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4년여간 이어져 온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 한화의 법적 다툼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 론지솔라가 한화의 무릎을 꿇으며 한화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큐셀은 2019년 3월 실리콘계 고유 태양광셀 기술인 터프퍼스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론지솔라와 진코슬라, 렉그룹을 제소했습니다. 터프퍼스셀은 태양광셀 후면의 보호막을 형성해 추가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승소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중국 법원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큐셀은
중국과 독일 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도 지난해 3월 론지솔라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론지솔라의 태양광 제품은 하나투셀의 기술을 침해했기에 곧바로 독일과 영국,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등 11개국에서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럽 특허청 이피오도 진코슬라, 론지슬라, 렉슬라가 제기한 토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하나투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리자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결국 하나투셀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하나투셀은 중국 태양광 업체인 트리나솔라와 합의를 통해 특허를 양도받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나투셀의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 태양광 업체인 론지솔라와도 라이센스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하나투셀의 법정 공방을 벌어온 론지솔라는 앞으로 하나투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리를 내리면서 이번 라이선스 계약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하나가 허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대표 태양광 기업들마저 하나의 라이센스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하며 무리를 일으켜온 중국 태양광 업체들과의 소송전에서도 이긴 하나투셀은 이제 거침없이 국내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투셀은 지난달 미국 역사상 최대 태양광 발전 사업인 지역사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해 250만 개에 달하는 패널 공급사로 선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나투셀은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전체 태양광 패널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북미 태양광 시장 1위를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